네, 할게요. 뭐 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작품은 항상 보편성이나 진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남이 보지 못한 거. 그리고 이제 이건 내 얘기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보면은 엄마는 이제 그 옷감에다가 무늬도 없고 이제 옷감을 마름질해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바느질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아마 남편 없는 이제 과부 같아. 근데 어, 바느질에 이제 이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뭐 중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와서 옷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옷을 맞추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바느질하는 옷을 만드는 이 엄마는 이제 이 사람이 요구에 맞춰 나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 옷이 만들어질 때 그 주문한 사람이 이런 옷이라는 형상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옷을 만들어 달라. 뭐 중옷은 중옷 나름대로 있고 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형상이 있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에 따라 잘 만들기도 하고 못 만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주고 싶은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만나서 자식이 만들어지듯이 하나의 옷이라는 작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문자가 생각하는 형상이 있고 또 이 만드는 생산자가 생각하는 형상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더라도 서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두 개의 형상이 만나서 하나의 옷이라고 하는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 때 이제 바늘이 말해주는 것은 바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뭐 이것이 남자나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결국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똑같이 이 딸은 뭐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건 양념으로 넣은 거고 엄마와 달리 그 옷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피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남자도 있고 남자가 등장할 때 여자도 올 수 있는 거죠. 여자도 뭐 타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주문하는 형상이 있어요. 뭐 그건 뭐 거미도 해달라, 뭐 무슨 칼도 뭐 새겨달라, 뭐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게 있고 그 주인공이 여자가 그 이제 이렇게 문신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요런 거미는 요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주문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만나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됐으면 좀 고쳐달라고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그러면서 딱 맞아 떨어져야 엄마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듯이 이건 피부에서 이 문신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늘로 하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엄마나 이 딸이 하고자 하는 욕망의 깊이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또 그 작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욕망의 깊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형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욕망은 뭐냐면 자기 형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가 성욕이 있어갖고 뭐 보다 아름다운 여자 또 몸매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남자의 욕심 또 남자도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결국 결혼도 하게 되고 뭐 또 연애도 하게 되는데
그 욕망의 가장 깊은 속에 근원적인 에너지 힘은 뭐냐면 자기 형상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되는데 어떤 성기를 상징하는 바늘, 여자도 뭐 바늘이 있고 남자도 바늘이 있죠. 둘이 만나서 뭘 하고자 하냐면 자기 닮은 사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 여자에게서 실현하고 싶고 뭐 여자는 남자에게 실현하고 싶은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은 거죠. 자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형상을 그 자식에게 투사해서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욕망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가장 흔하게는 이제 뭐 흔하다고 할까 어떤 남녀의 사랑과 결혼과 자식을 낳고자 하는 욕망인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자기 형상을 실현하던 욕망의 근원이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형상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형상. 자기 형상이죠. 그게 가장 극명해 보이는 게 옷 만드는 거, 그 이제 문신하는 걸로 이제 새겨져 있지만,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막스식으로 말한다면 대상적 존재력. 노동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형상을 도자기를 만들 때도 실현하는 거죠. 나무를 깎을 때도 실현하는 거예요. 사회도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목회도 뭐냐? 목사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일에 된다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그게 실현된 사람 마음에 들어. 교인 중에 마음에 제일 드는데 이 사람, 이 장로가 제일 마음에 들어. 왜냐? 목사가 실현하고 싶은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하나의 피부야. 하나의 옷감에다 새긴 거는 그 사람 마음판에 새긴 거죠. 그게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어. 고치고 싶어. 근데 목사마다 달라요. 이 목사가 목회할 때는 이 사람 정말 좋았다 그러는데 목사가 바뀌면 그 사람은 싫고 또 이 사람이 좋다 그래. 옷을 주문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바느질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딱 마음에 드는 거야. 바느질 하는 사람의 욕망, 자기의 형상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과 주문자의 형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옷이 딱 발라왔어. 딱 떨어져. 뭐 더 이상 없어. 최고야. 근데 뭔가 안 맞으면 바꿔요. 딴 사람에게. 그거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철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보다 근원적인 게 뭐냐, 배우에. 그것을 극에 뜨게 하는 거. 그걸 잘라봤을 때 그 프로세스는 뭐냐고 생각했는데, 그거 중심에 이걸 그렇게 만들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는 게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또 깊냐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깜짝 놀란 거야.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깊이 맞닿아 있구나. 창조란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고 싶은 거예요. 마름질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하게 딱 맞아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루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기로 상징되는 바늘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여러 분야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얘기도 자꾸 언급하는 건데, 알고 보면 모든 욕망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 형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도 목회도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있고 그거 가지고 뭐 공부대에서 뭔가 실현하고 뭐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문재인 씨가 이제 뭐 윤석열 씨로 바뀌는데 문재인 씨는 문재인의 생각 자기 그 국가를 생각하는 형상을 이루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청와대도 옮기겠다. 뭐 청와대도 이제 그 국민에 돌려주겠다. 뭐 한다. 뭐 한다.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욕망이거든. 그 중심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 형태와 형상을 이뤄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까지 다 했냐면 하나님까지 다 했다는 거야. 하나님도 결국 왜 이러시지?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을 붙잡고 막 매로 때리고 저주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심판하고 왜 그러는 거야? 자기 형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심에. 이 작품이 짧은데 거기까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대단하다. 어떻게 봤지, 이걸? 그러면서 내가 그 뒤에 황석영이 이 책을 읽고 쓴 얘기를 보니까 너무 얕아. 가벼워. 작품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별로 뭐 의미 없는 얘기만 나열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작품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보편성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도 다 지금 목회 행위 자체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지? 우리가 글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한 형상을 글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썼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 자식을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보면 여자가 못생겼죠? 못생긴 여자가 하여튼 뭐 말도 더듬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지. 자기 형상이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도 그렇고 나는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은요. 정말 철학에서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그 욕망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그것이 자기 형상의 실현이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도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걸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교인들에게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나. 내 형상, 내가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식들에게도 왜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그러느냐. 내가 생각하는 자식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나의 형상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고 그 바느질을 다시 고쳐서 딱 떨어지게 만들고 싶고 문신을 고쳐 딱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 형상을 생각하고 있는 그 형상을 새겨 넣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의 아주 그 중심을 흐르는 힘이고 그 욕망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까지 연결됐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여자는 정말 이거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숨겨져 있어. 이게 뭐 거의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은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 뭐 에피소드가 잘 녹아져 있어서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게 잘 덮여져 있다는 자체도 훌륭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수.